여러분이 키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키노트의 다재다능함 때문에 키노트는 문서를 제작해서 PDF로 보내서 제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텍스트를 다량으로 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PDF 문서로 만들고 싶은데 키노트에서 우리가 흔히 워드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단락 나누기나 아니면 열을 배치해서 다양한 열을 추가한다거나 들여쓰기나 탭 기능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키노트에서 문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는 꽤 많은 양의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장의 슬라이드에 보여주기에는 꽤 많은 양의 텍스트인데요. 이 텍스트를 열 나누기 기능을 사용해서 총 4개의 열을 추가하고 각각의 단락을 각각의 열에 하나씩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하고 텍스트 속성 창에서 레이아웃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열 옵션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총 4개의 열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키노트가 자동적으로 4개의 열을 추가하고 현재 텍스트 대상체를 각각의 열에 맞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키노트가 모든 텍스트를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채워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각각의 단락이 각각의 열에 배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열 나누기 기능을 지금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단락의 시작 부분인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고 메뉴 막대에서 삽입을 누르고 열 나누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단락의 시작 부분이 두 번째 열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락의 시작 부분을 찾아서 열 나누기 기능을 넣어 주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시작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삽입해서 열 나누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단락에 열 나누기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키노트에서 네 번째 단락을 네 번째 열에 배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확인차 여기에서 제가 삽입을 누르고 열 나누기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총 4개의 단락이 각 4개의 열로 배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텍스트의 상하 정렬을 상단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탭을 클릭하고 스타일 탭에서 상하 정렬 메뉴에서 상단 정렬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모든 텍스트들이 상단에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각각의 텍스트의 좌우 정렬을 좌우로 정렬 기능을 사용해서 균등하게 배치를 다음과 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좀 더 깔끔하게 텍스트들이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다시 레이아웃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만든 열들을 너비를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열 옵션에 이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지금 만든 총 4개의 열의 너비와 여백 3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백은 각각의 열 사이의 너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백을 좀 줄여주고 싶다면 여백을 이중 클릭해서 제가 원하는 28포인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백이 자동으로 28포인트로 일괄 변환이 되면서 열의 너비도 조금씩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열 너비가 적용이 된 이유는 여기 하단에 보이는 동등 열 너비 옵션을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옵션을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한 텍스트의 너비가 이 열 너비를 조정함에 따라서 모두 동일한 열 너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은 열 너비를 300으로 두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열의 너비는 150으로 두고 싶다. 그럴 경우 동등 열 너비 옵션을 끄신 후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텍스트 삽입 옵션입니다. 텍스트 삽입 옵션은
지금 이 텍스트 대상체의 테두리를 기준으로 안에 있는 컨텐츠, 텍스트들이 얼만큼 안쪽으로 해서 들어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주는 것이죠. 자, 쉽게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하고 텍스트 삽입을 제가 늘려줄 때마다 내용이 되는 텍스트들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15포인트 정도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크기에 맞게 텍스트 축소라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맞게 텍스트 축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텍스트 대상체의 크기를 줄였을 경우 혹은 텍스트의 양이 텍스트 대상체의 영역을 넘어섰을 경우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텍스트 대상체가 줄어도 다음과 같이 텍스트들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텍스트 대상체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옵션을 끈 후에 실험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텍스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대상체의 하단 부분에는 플러스 마크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크가 의미하는 것은 존재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텍스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대상체의 크기를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크기에 맞게 텍스트 축소를 체크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모든 텍스트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들여쓰기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 옵션을 확장시켜주면 첫 번째 줄의 들여쓰기 그리고 단락의 왼쪽과 오른쪽의 들여쓰기를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들여쓰기를 눌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에 들여쓰기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들여쓰기를 눌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 단락의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도 오른쪽을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텍스트를 정렬을 한 후에 세심하게 좌우에 들여쓰기를 맞춰줄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